응. 찾았니? 그래서 몇 되는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보냈는지 328까지 했나? 아니, 숫자가 328까지. 자, 일단 수업이 일단은 미적분 원 수업이 나로 바뀐 건 절대 아니고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달 원장님께서도 지난주 일요일에 일단 수업 마치시고 퇴근을 하시고 난 후에 이제 좀 갑작스럽게 이제 응급실에 입원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장기 입원을 하시고 어제 퇴원을 하시긴 했어. 근데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는 조금 통원 치료를 받으셔야 되다 보니까 일단 내일까지는 우리 학원에 일단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되어서 여러분들 수업을 일단은 내가 오늘만 대신하여서 일단 진도를 쳐드리게 되었습니다. 승민이는 막 저를 쳐보게 볼지도 모르겠으나 케빈 쌤이로 만난다. 만나서 반갑다. 날씨 좀 일주고요. 자, 그래서 몇 번부터 하면 됩니까 우리? 아직인가요? 자, 그럼 내가 좀 도와드릴게요. 일단 부정적분이 조금 약간 남았다라고 그 친구가 얘기했었어가지고 혹시 293페이지 한번 펼쳐볼까 얘들아? 293페이지 지난주에 질문 싹 다 하고 그 다음에 풀이했던 흔적이 싹 있는지 사실 문제가 워낙 많아가지고 그 문제 같아. 스매싱이. 표시를 딱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했다. 다음 시간엔 여기부터 할 차례다. 여러분들도 인덱스 같은 거 하나 일단은 좀 구비하셔가지고 이런 거 곰돌 인덱스가 있거든. 이런 거 사가지고 딱 붙여놓으면 못한다. 293까지 했니? 저랑 다 했을까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넘기겠습니다. 서술형 유형 익히기 다 했니? 1358번부터 63번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별표 쳤던 문제, 수업을 들었었다, 안 들었었다. 요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지우야? 오케이. 그러면은 필점 마무리하기 1회 299페이지 서술형. 누군가는 22번 질문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되어 있나요? 서준아? 최소 숙제가 네. 서술형까지였고 네. 그것도 이제 자율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 전 안 했어요. 안 했다고? 네, 이건 자율적이라서. 아, 자율적인 거라서. 그러면은 18번까지는 그럼 정답본부터 일단 할까? 아, 오케이. 정답본부터 하자. 알겠습니다. 다 일러준다. 너네 어디까지 했는지 대답 못했다고. 근데 쌤이 그 문제를 왔다 하면서 푸셔가지고. 그렇군요. 일단 오늘은 나는 앞에서부터 그냥 차곡차곡 채워드리도록 할게요. 310페이지부터 봅시다. 나랑 수업해본 친구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테스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하고 부정적분으로 일단 내가 8문제 정도 출제를 해놨으니까 테스트 일단 간단하게 쳐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310, 311 질문? 네, 바로 넘어갑니다. 312, 314 38번. 38번 또? 다음 314, 315 454번 454번 또? 다음 316, 317 다음 318, 319 320, 321 492번 또? 85번. 85번, 92번 또? 91번. 91번 또? 13번.
91, 2, 3 좋습니다. 또 다음 22, 23 다음 24, 25 1506번 506번 또 208번 506번 8번 또 다음 25페이지 괜찮나요? 26, 27 쭉 보세요. 28페이지까지 숙제였단 말이죠. 28, 34, 35. 34, 35 오케이 또 말고 없습니까? 표시는 여기까지 딱 되어 있군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1438번부터 가봅시다. 그래도 약간의 수업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명. 외모는 좀 먹여놓고 시작을 해야지. 없다 맞죠? 오늘 현충일이야 얘들아. 태극기는 다 잘았니? 다 먹네. 씹으니까 5개네. 저기 네, 받으시고요. 서준이. 네. 요거는 수업 시간에 조금 당 떨어지거나 졸리거나 할 때 그냥 수업 시간 조정이 편하게 저랑 맞고 드시면 됩니다. 네. 껍질은 가지고 있다가 여기 앞에 일단은 그냥 모아놓으시면 될 한꺼번에 벌어드리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에. 굳이 버리러 왔다 갔다 안 하셔도 돼요. 자, 1438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무슨 색깔 써줄까? 보라색, 주황색, 파란색. 고난도이네요. 보시겠습니다. 함수 fx가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였을 때는 1이고 0부터 1까지 xfx를 정적분했을 때는 5가 된다. 0부터 1까지 x 빼기 k의 제곱 f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 조건부터 간단히 한번 써보겠습니다. 보시면 0부터 1까지 fx를 정적분하면 1이 0부터 1까지 x fx dx는 5다. 이렇게 두 조건 일단은 기억과 니은이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실 얘네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0부터 1 x 빼기 k의 제곱 fx의 정적분 결과에서 얘네들 모양을 일단은 찾아내야 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친구 전개하여서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겠다. 0부터 1까지 쭉쭉 전개하여서 분배를 하면은 x제곱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2kx의 fx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k제곱에다가 fx가 된다. dx. 요렇게 하여서 피적분 함수를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적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덧셈, 뺄셈, 실수배의 경우에는 각각 인테그랄이 안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x제곱 fx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 하면은 마이너스 2k의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fx dx가 되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k제곱 0부터 1까지 fx dx가 된다. 인테그랄이 각각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요거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정적분 혹은 부정적분 인테그랄이라는 연산 자체가 쏙쏙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먼저 지금 파란색으로 밑줄 친 요 부분의 경우에는 5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은 1이다라고 문제에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요거까지 적용을 시키시면 0부터 1까지 x제곱 fx dx에다가 빼기 10k 에다가 플러스 k제곱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값 자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여라. 즉 다시 말해서 이 결과가 k 값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맞지? 지금 fx는 우리가 아직 모르기는 하지만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함수식이기 때문에 0부터 1까지 정적분했을 때도 이렇게 상수인 1이 나오는 거고요. xfx를 x를 하나 곱한 다음에 정적분하였을 때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누구도 이 친구도 우리가 아직 모를 뿐이지만은 고정되어 있는 상수입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상수값이라고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값이다. 그럼 다시 말해서 변하는 녀석은 뒤에 있는 마이너스 10k 플러스 k제곱까지만 변한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은 이 10값 자체가 최소가 될 때는 얘가 최소일 때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이 최소일 때여야 한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10k가 최소가 될 때이기 때문에 당연히 k제곱 마이너스 10k의 경우에는 k-5의 제곱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므로 언제 k가 5일 때 최소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최소 값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일 때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자, 주황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이 정확하게 상수다라는 거 이해되셨나요? 얘는 변하지 않는 값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최소일 때만 찾으면 된다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음 1454 봅시다. 또 고난도네. 이번 어떤 고난도인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다 친구가 0,1에서 fx는 x로 주어져 있고요. 나 조건 어떤 상수 ab이기 때문에 모든 상수가 아니라 뒤에 나오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수 AB가 한 쌍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0 이상인 구간에서 fx 플러스 1 빼기 xfx는 ax 플러스 b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x 플러스 1 빼기 자,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이렇게 조금 낯선 형태로 나와 있다면은 가능하면은 좌변 f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x 값을 대입시키는 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특히 얘는 fx 플러스 1인데 얘는 x 하나가 곱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힌트 삼아서 x에다가 얼마 대입하면 간단해질까요? 서준아? 맞아요. 0. x에 0을 대입하시면은 xfx가 0 곱하기 f0이기 때문에 날아간다. 따라서 좌변이 f1이다. 우변은 0 더하기 b이기 때문에 b다. 일단 f1은 b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때 b의 값이 얼마일까요? 힌트. 절연히. 맞습니다. 1입니다. 자, 왜냐하면은 가조건에서 0 이상 1 이하일 때 fx는 x라고 했기 때문에 f1은 1이다. 따라서 b가 1일 때 주어진 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A만 먼저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A를 찾으시려면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1. 자, 여기에서 fx 자체가 fx 플러스 1 자체가 이 친구를 이항을 시키면 x fx 더하기 ax 더하기 1이 요렇게 일단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만약에 x 자체가 가조건에 의하여서 마찬가지로 0 이상 1 이하일 때는 fx 플러스 1의 경우에는 이때 fx가 x가 된다고 하였기 때문에 x 곱하기 x라서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일단은 먼저 나타내실 수가 있겠다. x 플러스 1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이다. 그랬을 때 이 문제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x가 요 구간일 때 fx 플러스 1이 요렇게 주어진다고 하였기 때문에 과연 다른 구간일 때는 fx가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를 알아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 fx 자리에다가 x제곱을 대입할 수 있다까지 왔습니다. 맞지? 그럼 여기에서 과연 이 친구를 한 문자로 나타내었을 때 즉 x 플러스 1을 t라고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x가 0 이상 1 이하일 때이기 때문에 t의 값 자체는 어떻다? 1 이상 1씩 더한 것이기 때문에 1 더한 것이기 때문에 t는 1 이상 2 이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때 ft는 x 플러스 1이 t이기 때문에 x는 t-1이 되겠습니다. t-1의 제곱 더하기 a t-1 더하기 1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따라서 이 친구를 정리를 하시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t 나오고 플러스 at가 나오기 때문에 a 마이너스 2t 상수함 1 더하기 1 빼기 a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까지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지금 t가 1 이상 2 할 때 요렇게 정의가 된다는 얘기는 t 대신에 다시 x를 쏙쏙 집어넣어 버리면은 말 그대로 fx 자체가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쓴 부분은 일단은 필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fx 자체가 그러면은 0 이상 1 이하일 때는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1 이상 2 이하일 때는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a 플러스 2 요렇게 fx가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내가 파란색 요렇게 일단은 나타내 드렸잖아요. 맞지? 이거는 써도 되고 안 써도 상관없긴 합니다만 요렇게 보았을 때 과연 a의 값은 무엇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을까? 문제 조건에서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조건이 딱 하나가 있어요. 승민아, 뭐게? 연속? 그렇지, 미분 가능과 연속을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제에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려면 연속성부터 일단 따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연속 따져보겠습니다. 1에서 연속성 보시면은 1 대입하시면은 1이고요. 그러니까 1 좌극한 1이고요. 1 우극한의 경우에는 1 더하기 a 빼기 2 빼기 a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싹싹싹싹 날아가서 1은 1이다. 따라서 아직 A값 구할 수가 없다.
연속성만 따지고 보았을 때는 항상 연속이 되도록 함수가 짜여져 있어가지고 일단은 요걸 통해서 a 값을 구하는 데는 약간 무리가 있을 것이고 따라서 x가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된다? 각각의 함수를 미분하여서 도함수를 먼저 구합니다. x 미분하면 1이고요. 아래에 있는 함수 미분하시면은 2x 더하기 a-2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서술형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도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등호 빼주셔야 됩니다. 일단 등호를 빼서 이렇게 먼저 나타내 주시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은 끝점에서는 미분계수가 정의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의된다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끝점은 빼놓고 이렇게 일단은 도함수를 정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일명 이제 x가 1보다 작을 때, 작으면서 1에 한없이 가까울 때, 즉 다시 말해서 리미트 x가 1 좌로 가까이 갈 때의 f'x는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보다 크면서 1로 가까이 갔을 때의 f'x는 계산하시면은 2 더하기 a 빼기 2이기 때문에 a가 나온다. 따라서 이들이 일치해야지 미분 가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a는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 b를 다 구하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fx 다 알아냈고 1부터 2까지 정적분한 다음에 60을 곱하여라 라는 연산을 직접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 맞다, 여러분들도 일단 혹시 어차피 지금 재유는 지금 대상자라 가지고 어차피 나중에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서진이, 그 다음에 승민이, 서준이, 철현이 전부 다 혹시나 대수 또는 미적분 원에 대해 가지고 조금 내신 대비 기말고사 대비 위해서 보강을 조금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 쉬는 시간에 저기 문에 보시면은 이제 내 보강 시간표가 쭉 나와 있거든. 거기에 혹시 일단은 한번 1시간 반이라도 좀 약간 봐주셨으면 좋겠다, 교과서 문제라도 한번 풀어보고 싶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다가 이름을 써놓으시면 내가 다 신청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보다 잘 쳐야 되니까. 그래요. 자, 일단 필기 마무리하시고 나는 85번 문제 좀 쓰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 쓴 친구들도 85번 문제 읽고 이것도 보는 눈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 물론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미적분 이제 우리 학원에서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또 마찬가지로 제일 상위반이다 보니까 요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업을 하면서 배웠겠지라고 내가 착각하고 되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공식들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대 원장님이 이제 겨울방학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 일단 여러분들 개념이랑 문제풀이를 쭉 담당을 하셨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듣는 것 같다, 저거 모르는 것 같다 싶은 게 있으면은 바로바로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원장님도 다 원래 이제 플랜이 있으셨을 거니까 딱 너네 시험 직전에 알려줘야지 하는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네. 85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 뭐게? 요거는 대수하면서도 아마 본 적 있을 겁니다. 맞죠? 위에 거 f-x가 -fx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와 같은 등식이 성립한다. fx의 정체는 어디에 대하여 대칭? 그렇죠. 어디? 원점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설명할 때 내가 좀 조심스럽다고. 원점 대칭이다. 일단은 부연 설명을 잠시 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죠?
어디에 대하여 대칭? 아 맞습니다. Y축 대칭. 서준이 축구 되게 열심히 하는 거네. 이렇게 못 본 소리 되게 까매졌노. 수학여행 같은 아 수학여행 갔다 와서? 너네 그래도 다행이다. 원월고 수학여행 갔을 때 피 철철철 왔다면서요. 그래. 자 원점 대칭이랑 Y축 대칭입니다.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려울 거 없습니다, 사실. 원리 자체는 요거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x에다가 1을 대입하자.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아. 같은 방식으로 2를 대입했을 때랑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도 똑같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쭉 연결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y축에 대하여 무조건 대칭인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한편 이때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일 때 함수값은 1, 2, 3일 때의 함수값에 정확하게 마이너스 3배다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킨 이런 그래프가 되다 보니까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상태가 나온다라고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y축에 대하여 대칭인 그래프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은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켰을 때 원래 그래프와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함수가 y는 fx야. 얘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은 y는 f-x야. 그랬을 때도 그래프가 완벽하게 포개어진다는 얘기는 식 자체가 일치한다. 따라서 fx는 f-x다. 그러면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입니다. 한편 원점 대칭의 경우에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원래 함수가 y는 fx다.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키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서 y는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그랬을 때도 원래 함수와 일치해야 된다. 얘랑 똑같다. 따라서 마이너스 슉 이동시키면은 이런 형태의 공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요. 자, 네이밍. 원점 대칭인 함수 무슨 함수? 정확합니다. 기하함수. 배수로 연결을 하자면은 y는 sin x와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가 원점 대칭입니다. 그 다음에 y축 대칭 무슨 함수? 그렇지, 우함수. 와우, 우함수입니다. 자, 얘 기자라고 하는 게 사실 한 점을 따지자면 홀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점 기를 따가지고 기함수, 그 다음에 짝수, 우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자를 영어로 하면은 아마 오드라고 해가지고 홀수를 나타내는 영어 단어, 얘를 마찬가지로 영작을 하면은 이분이라고 하는 짝수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로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힌트를 삼으시면은 기함수이기 때문에 홀수 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당 함수의 경우에는 홀수차항, 즉 1차항, 3차항, 5차항과 같은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 기함수다. 그 다음에 우함수의 경우에는 짝수차항, 상수항을 포함하여서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러면 문제로 다시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hx는 fx 곱하기 gx에 대하여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x 플러스 5 곱하기 h 프라임 x dx가 10일 때 h3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하네요, 맞죠? 접근 방법이 한눈에 잘 안 들어올 수도 있으나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보았을 때 fx가 기함수, 즉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함수고요. 그 다음에 gx가 짝수차항으로만 이루어진 우함수다라는 사실을 이용하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다루기에 앞서가지고 먼저 hx에 대하여서 얘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부터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얘를 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파악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hx가 우함수인지 기함수인지 파악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x가 이렇게 그대로 소멸되느냐 아니면은 튀어나오느냐를 이용하셔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h 마이너스 x는 f 마이너스 x, g 마이너스 x라고 할 수 있는데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fx고요. g 마이너스 x는 gx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마이너스 hx가 된다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무슨 함수? 기함수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따라서 hx가 기함수라는 얘기는 hx 자체가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 친구가 기함수입니다. 자, 그러면은 h'x는 무슨 함수게 얘들아? 맞아요. 우함수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쉽게 hx가 기함수,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잖아. 그런데 미분하면은 차수가 하나씩 다 깎이지. 그렇기 때문에 차수가 전부 다 짝수가 되었을 거란 얘기예요. 따라서 우함수다 라는 걸 이용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겠습니다. x h 프라임 x 더하기 5 h 프라임 x dx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많이 물어보나요? 요거는 다시 아이 귀찮아라. 우함수일까요? 기함수일까요? 맞아요. 기함수입니다. 왜? 마찬가지 우함수였다가 다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갔기 때문에 홀수차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기함수입니다. 기함수의 경우에는 뭡니까? 이와 같이 마이너스 a와 a까지 정적분 결과 0입니다. 따라서 생략 가능하다. 남아있는 건 누구? 얘만 남아있겠네요. 5배의 인테그랄 h 프라임 x dx라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h 프라임 x는 우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0부터 3까지의 정적분 결과한 것에다가 2배 하여서 이렇게 앞에 실수배를 10으로 고쳐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10배 어떻게 됩니까? h 프라임 x 정적분하면 당연히 부정적분하면 당연히 hx니까 h3 빼기 h0가 되시겠습니다. H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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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0, G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fx가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x에다가 0 대입하시면 무조건 f0은 0이다. 원점 대칭인 함수의 경우에는 원점을 무조건 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f0은 0이다 라는 것을 이용을 하셔서 f0이 0이니까 h0은 0 곱하기 g0이므로 0이다 라는 사실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남는 게 뭐다? 10H3 되시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가 얼마다? 10이다. 따라서 H3의 최종 결과는 얼마? 1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네, 91번 한번 가볼까요? 91번 문제는 그래도 비교적 친절합니다. 얘가 레벨 2라고 지금 마킹이 되어 있기는 한데 보통은 이런 문제의 경우 밑에 그래프 안 줍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프 없다고 생각하시고 함수식만 가지고 그래프 그리는 연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x 1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어이구야 1 미만이네요.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입니다. 자,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가 13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볼까요? 그래프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자, 먼저 주어진 범위 0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자. 일단 0부터 1까지는 x라고 하였기 때문에 1, 2, 3에 대하여서 0부터 1까지는 x, 당연히 y는 x 그래프 그리셔야 되고요. 1부터 2까지는 직선 y는 1입니다. 그 다음에 2부터 3까지는 x절편이 3인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니까 이런 직선이 완성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대수에서 마찬가지로 배우셨을 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fx 플러스 3은 fx다. 무슨 뜻이지요? 지금 무슨 뜻이지? 중요수. 그렇지, 주기함수. 엄밀히 말하면은 요것만 보았을 때는 주기가 3일 수도 있고 2분의 3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자연수분의 3꼴이면은 전부 다 이 등식이 성립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0부터 3까지는 이 사이에서는 반복되는 형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같이 접목해서 보았을 때는 주기가 3이다 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 구간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반복되는 형태여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려야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랬을 때 봅시다. 인테그럴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정적분 결과가 13이 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그래프 어디에 대하여 대칭입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따라서 이 녀석의 경우에는 2배의 0부터 a까지의 fx dx라고 할 수 있으므로 2를 넘겨주시면 얘가 2분의 13이 되게 하는 a 값을 찾자라는 것이 관건이 되시겠습니다. 해볼까요? 요거는 지금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넓이와 연관지어서 바로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맞지? 왜냐하면 x축보다 그래프가 위에 있으면은 정적분 결과 이꼴 넓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요 넓이 2분의 1, 요 넓이 1, 요 넓이 2분의 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요렇게까지만 더하시면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요 넓이도 똑같이 2. 따라서 쭉 가다가 2가 총 몇 번 들어가야 되겠노? 2분의 13 안에는 6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2가 있을 것이고 6개가 반복되면은 3, 6 등등등 여기가 18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6개의 요 사다리 꼴이 반복되면은 오른쪽 끝값이 18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왜냐하면 요거를 당연히 2 곱하기 6개가 아니라 3개구나. 쏘리, 내가 큰일 날 뻔했다. 멍청한 소리를 했네요. 6이 나오려면 2가 3번 반복이 돼야 되겠네요. 맞죠? 네. 이야, 2. 그럼 여기가 6이고 여기가 9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6에다가 뭐를 해야 된다? 2분의 1을 더하셔야지 2분의 13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정확하게 여기 2분의 1이 될 때까지 오른쪽 끝값의 정체는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0부터 10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2분의 13이기 때문에 A에다가 1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0부터 10까지의 정적분 결과 정확하게 13이 나온다고 알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92번 교육청 기출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지?
봐봐. 성물 91번과 91번은 사실상 거의 같은 문제인데 그래프를 그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레벨 3라고 하고 있네요. 자,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 이상이다. 얘랑 일단은 같은 조건입니다. 맞지? 또 fx 플러스 3이 fx다 라는 것도 요거랑 어떻게 보면은 일맥상통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더하기 x제곱 빼기 1의 제곱을 정적분한 결과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연속함수 fx에 대하여서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 fx 정적분 결과를 구하여라 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네요. 좀 특이하네요. 일단 지금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에다가 더하기 x제곱 빼기 1 제곱 dx가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체크해 주셔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첫 번째의 경우에는 정적분 구간이 여기 안 나오니 정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2입니다. 즉 길이가 3인 구간을 지금 정적분하고 있습니다. 맞지? 그런데 이 길이가 3이다라는 것이 누구랑 같냐 하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주기의 길이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x 플러스 3이 fx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소스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일단은 먼저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f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정적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실상 제곱을 하면은 지금 보라색으로 네모 박스 친 부분은 무조건 얼마? 0 이상이다. 실수를 제곱하였기 때문에 0 이상인 값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맞지? 그렇다면은 이 정적분 결과가 최소일 때는 언제일까요? 2번. 자, 0 이상인 함수 값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정적분 결과가 최소일 때는 언제라고 할 수 있을까? 값이 최소일 때는 피적분 함수인 fx 더하기 x제곱 빼기 1의 제곱이 얼마일 때? 항상 0일 때가 정적분 결과는 최소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려면 안에 있는 fx 더하기 x제곱 빼기 1이 0일 때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즉 fx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까지가 일단은 요런 형태가 성립할 때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fx는 항상 0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이 항상 0 이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함수식을 가질 때는 언제냐 하면은 요 2차 부등식을 풀어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만 요 함수를 가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fx는 문제에서 항상 0 이상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만 이와 같은 함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 지금 이 적분 구간 안에서 x가 마이너스 1 이상 1 이하일 때는 fx를 뭐라고 두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두면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두 번째, 남아있는 구간인 x가 1일 때부터 2 이하일 때까지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느냐? 요게 일단 이제 마저 남아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어느 부분? 이 부분이 x가 1보다 커져버리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이 일단은 양수가 되어버린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누가 fx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가능한 한 작은 값을 가져야 요 녀석도 일단은 작은 값을 가지게 될 것이고 정적분 결과가 최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때 fx의 결과는 항상 작아야 되는데 0 이상은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0이다라는 함수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알려드리자면은 자, 요렇게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여기가 1일 때부터입니다. 2일 때까지. 어차피 지금 제곱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지금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최소일 때여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맞지? 그런데 fx 자체가 만약에 0보다 큰 값을 가지면은 x제곱 마이너스 1보다 더 큰 값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사실상 이 함수값 자체가 어떻게 된다? 요 함수값 자체가 더 커져 버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괄호 안에 있는 녀석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fx가 0이어야 한다라는 걸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왼쪽으로 살짝 넘어가셔서 fx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마이너스 1, 1, 2가 있을 때 요런 2차 함수 그래프가 되어야 할 것이고 1부터 2까지는 그러면은 0이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요 모양이 마찬가지로 주기가 3이 되도록 하여서 반복하면 된다. 따라서 요 모양이 한 번 더 반복되어서 요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된다. 3, 4, 5 반대쪽으로도 마찬가지겠죠. 마이너스 2까지 0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뭡니까? 우함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적분 결과 마이너스 1부터 26까지가 되겠네요. 26까지 fx dx를 구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때 적분 요때 적분 구간의 길이가 27입니다. 맞지? 따라서 한 주기가 3이기 때문에 주기의 9배이기 때문에 9 곱하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의 정적분 결과와 똑같다. 주기 함수의 성질입니다. 한 주기를 정적분한 다음에 9배 하시면은 총 9주기의 정적분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다. 맞나요? 한 번 더. 자, 지금은 주기의 길이가 3입니다. 맞지? 주기가 3인 함수이기 때문에 적분 구간 27짜리 정적분을 하기 위하여서는 한 주기가 즉 3이 9번 들어간다. 한 주기가 9번 들어간다라는 걸 이용하여서 한 주기의 정적분 결과 곱하기 9를 이용해서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마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fx에다가 누구?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대입하여서 구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랑 직선으로 둘러싼 도형 넓이 구하는 공식 혹시 배웠나요? 6분의 a 베타 빼기 알파의 세제곱 배우셨나요? 아직 안 배우셨나요? 그럼 못 본 걸로 합시다. 네. 아마 시험 직전에 알려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대입하여 가지고 정답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으차. 아까운 나의 분필.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를 푸는 일단은 가장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지금 완전 제곱되어 있는 식을 정적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 안에 있는 녀석의 함수값이 가능하면 가장 작아져야 된다. 물론 음수가 아니라 0 이상이면서 가장 작아져야 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친구가 0일 때가 최소가 된다라는 아이디어를 이용을 하여서 요 구간에서 fx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동그라미 2번 통해 가지고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제 남아있는 구간이 1부터 2까지는 마찬가지 이 함수값이 x제곱 마이너스 1은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는 양수인 함수값이 될 것이고 fx도 0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이 가장 작아지려면 절대값이 작아지려면 fx가 0으로 유지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구간에서의 fx는 0이다라는 거죠. 됐나요? 어렵죠? 이렇게 해서 fx를 추론을 하셔서 해결하는 문제 하나 살펴보셨습니다. 자, 정리 천천히 하시고 93번 일단은 칠판의 문제 조건 써놓도록 할게. 자, 9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경량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사실 신경량까지는 아닙니다. 요거 내신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일단은 되게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던 유형이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잘 알아두셔야 되시겠습니다. 지금 F0은 0이고 F1은 1이며 0부터 1까지 fx의 정적분 결과가 6분의 1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맞나요? 중요한 것은 바로 네모 박스에 있는 가하 조건에서 gx를 정의하는 방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이 문제 해결 목표다. 마이너스 fx 플러스 1 더하기 1 fx 위에는 x가 마이너스 1부터 0일 때까지 밑에는 0 이상 1 이하일 때까지고요. 그 다음에 fx는 연속이담수고요. gx는 연속이다라는 말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일단 요거를 통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왜? 나 조건은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하실 수가 있겠네요. 요것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무슨 말이겠노? 사실 0부터 1까지는 fx 그대로라고 했기 때문에 fx에 대해서 아무 정보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보는 이만하면 충분합니다. 멀리 그려야 되겠다. 1 0,0과 1,1을 지난다. fx가 맞나요? f0은 0이고 f1은 1입니다. 그리고 0부터 1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6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보다 작으므로 아래로 볼록이면서 이 정도로 증가한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는 이제 파란색으로 내가 네모 박스 친 부분을 그릴 차례인데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이용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y는 fx 그래프가 있다고 하였을 때 이 그래프를 어떻게 우리가 쓰실 수 있냐 하면은 마이너스 f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플러스 1만큼 일단 평행이동을 하셔야 되겠네요.
아니다. y축 방향으로도 마이너스 1만큼 먼저 평행이동을 하시면은 y는 fx 플러스 1에다가 빼기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해야 된다? 통째로 마이너스 한 배를 하여가지고 여기 플러스 1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시키면은 마이너스 y는 fx 플러스 1 빼기 1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1에다가 플러스 1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y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리하여서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이 그래프 자체를 한 칸, 한 칸 그런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을 시키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대칭도 시키면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1이랑 1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서 범위에 대해서 좀 약간 껄끄러운 생각을 하실 수도 있긴 있는데 간단해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은 x 플러스 1은 0과 1 사이이기 때문에 0과 1 사이에 있는 요 함수 그래프를 갖다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여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함수 그래프를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된다? 주기가 2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셔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쫙쫙쫙 시전해 주시면 됩니다. 이야, 으악, 그 다음에 이야, 으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2, 3, 으악, 으악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되셨나요?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나요 이제? 다 했네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정적분 결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구할 수 있게?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적분 결과 이번에도 x축보다 항상 위에 있는 그래프들이기 때문에 뒤꿈치 부분의 넓이를 싹 다 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근데 특히 지금 이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대칭이동을 하였으므로 이 친구와 이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하여서 이렇게 두 개 합하면은 넓이 1, 즉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여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가 있어. 얘도 잘라내기 붙여넣기 하여서 이렇게 넓이 더하시면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요거 하나만 남네요. 요 정적분 결과는 얼마게 얘들아? 요 정적분 결과는 얼마일까요? 문제 조건에 아직 우리가 이용하지 않은 요거 이용하시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겠노? 6분의 그렇죠. 6분의 5가 되겠죠.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두 개 앞에서 1이라 했잖아. 근데 얘가 6분의 1이야. 그럼 여기가 6분의 5, 여기도 같이 6분의 5가 되시겠습니다. 따라서 최종 결과 6분의 5 더하기 1 더하기 1이기 때문에 6분의 17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풀기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 약간 애매하다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얘는 y는 fx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시켰다.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 그리시고
정적분 결과의 경우에도 사실 이거를 이제 문제 풀이 과정을 서술을 한다고 생각한다면은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gx, dx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주기성에 의하여서 요 구간에 대하여서 지금 주기가 2라고 하였기 때문에 2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gx, dx 정의되어 있는 gx의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해당하는 녀석이 2배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남은 구간을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2까지 gx, dx인데 이 친구는 누구랑 똑같다? 얘랑 똑같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gx, dx와 똑같다라는 것. 따라서 요거 정적분한 결과는 1이기 때문에 2 더하기 이 친구의 경우에는 1 빼기 6분의 1과 똑같다. 요렇게 해서 일단은 답 구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풀이 과정을 쭉 한번 서술해보자면 요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다음 506번 가시겠습니다. 자, 1506번의 경우에는 fx가 자, 일명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는 정적분이 포함된 함수 혹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식 가운데 정적분이 이렇게 뜩 들어가 있는 경우의 유형을 말하는 거야.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지금 적분 구간이 전부 다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 구간에 하나가 x, 이제 변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 변수를 적분 구간에 포함시켜 놓고 있는 경우로 나뉠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일단은 적분 구간이 상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얘가 만약에 안에 있는 친구가 t에 대한 t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t만 포함되어 있는 함수가 된다면은 상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지금 포함되어 있노? t 말고도 그렇지 x가 포함되어 있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x를 멱살 잡고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어떻게 멱살을 잡아볼까요? 먼저 결계를 해제해야 되겠죠. x, ft 더하기 t, ft 괄호를 깨뜨려서 이렇게 나타내실 수가 있다. 그러면 20x 세제곱 더하기 요 자식은 x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 더하기 0부터 1까지 t, ft dt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이렇게 일단 나타내고 나면 드디어 이제 안에 있는 녀석, 즉 피적분 함수가 t로만 이루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마치 변수가 더 이상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t에 대한 함수를 정적분하겠다 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제일 첫 번째 문제에서도 얘기했습니다. 이 정적분 결과는 고정되어 있는 상수값이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0부터 1까지 ft를 정적분한 결과가 있고요. 0부터 1까지 tft를 정적분한 결과가 있습니다. 각각 스몰 a, 각각 스몰 b라는 상수로 취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20x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라는 3차 함수로 나타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 fx가.
됐나요? 사실 이거는 이 문제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약간 거울 모드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구한 fx가 사실 이 거울 안에 이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fx를 문제 속에 포함되어 있는 a의 원래 형태에다가 대입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제야. 따라서 여기에도 f가 있다. 여기 f랑 여기 f가 일치한다라는 걸 이용을 하여서 요 등식 주황색으로 똑같이 맞추어 써보겠습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럼 ft라고 하는 것은 20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b dt이고요. 그 결과가 a다라는 관계식 하나가 있고요. 또 요 녀석입니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이번에는 tft이기 때문에 t를 하나씩 곱하셔서 20t 4제곱 플러스 at제곱 플러스 bt dt는 b가 된다. 이렇게 일단은 연립방정식을 꾸려주실 수가 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은 모양은 굉장히 복잡 미묘하게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좌변을 딱 계산하였을 때 t에 대한 정적분이기 때문에 tt는 전부 다 이제 숫자로 바뀌게 될 거고 a랑 b에 대한 1차 방정식 a와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구나. 연립 1차 방정식을 이용해서 a와 b를 마저 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좌변 각각의 정적분 연산에 의하시면은 a는 마이너스 78, b는 마이너스 44 숫자가 되게 이상하게 나오네요. b는 마이너스 44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fx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78b에다가 마이너스 44를 대입하여서 f-1 직접 마저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1506번까지 일단 살펴보셨고요. 8번 남았네요. 너무 재밌다, 맞죠? 1506 미적분이 재밌지, 대수보다는. 네, 508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기출 문제입니까? 교육청 기출 문제,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 함수 fx의 한 부정적분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조건 똑같네요, 맞죠? 0부터 1까지, 즉 적분 구간이 상수로 이루어진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x 더하기 2 정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 g0 빼기 마찬가지 0부터 1까지 gt dt를 한 결과는 3분의 2다 라고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가조건, 나조건에 걸쳐서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 0부터 1까지 gt dt, 당연히 t에 대한 함수를 t에 대하여 정적분하자라고 하였기 때문에 상수일 것이므로 k라고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가조건에서 fx의 정체는 2x 더하기 2k 나에서는 g0 빼기 뭡니까? k. 그 결과가 3분의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조건, 나조건을 정리하신 다음에 실질적으로 fx랑 gx의 관계 뭐라고 했노? fx의 한 부정적분이 gx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gx는 인테그랄 fx 2x 플러스 2k dx가 되겠습니다. 해버리시면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적분상수 c 이렇게 먼저 붙여내실 수가 있고요. 그리하여서 요거를 나 조건에다가 접목을 시켜버리시면은 g0의 경우에는
00 대입해서 C가 될 거고요. C-K는 3분의 2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맞죠? 잠깐만. 그리고 G0, 01, 01, 2K, F0 잠깐만 여기까지 ADK 쏘리 네. K라고 하는 게 요 녀석이기 때문에 요것도 그러면 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요거 나 조건에 접목하기 앞서가지고 그러면은 K라고 하는 녀석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GT이기 때문에 T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DT 따라서 그 결과 3분의 1 T세제곱 플러스 KT제곱 플러스 CT 0부터 1까지 1 대입하여서 3분의 1 플러스 K 플러스 C 이렇게 나타내시면 되고요. 0 대입하면 빵빵빵으로 다 날아간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가 K입니다. 맞죠? 따라서 KK가 날아가네요. 따라서 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것을 먼저 알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C가 마이너스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조건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K 값이 쏙 빠져나오겠네요. 맞나요? G0 빼기 K G0의 경우에는 빵빵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K를 한 결과가 3분의 2다. 넘기고 해버리면 K의 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G에 대한 함수값 찾아야 되기 때문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뭐 3분의 2가 나왔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네. 잠깐만 나 뭐 잘못 구한 것 같은데 왜 K가 2K구나. 소리 2K라서 마이너스 2입니다.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나 보다. 살짝 정신이 없네. 1508번. 네. 이렇게 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두 문제 일단 남긴 남았는데 우리 35분까지 12시 35분까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